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대칭키하고 달리 상대방한테 나의 공개키를 비밀스럽게 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상대방이 나의 공개키를 사용할 때에는 그 공개키가 그 사람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즉 공개키는 비밀스럽게 유지할 필요는 없는데 그 공개키가 누구의 키인지는 확인하고 써야 된다. 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인증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다 하면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석사 대학원 진학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인증서를 가지고 그 공개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쓸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신원 기반 암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신원 기반 암호 시스템.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도 문제가 있어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접근을 했었다. 그리고 그런 접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증서 기반 인증서를 사용하는 공개키 시스템 대표적인 게 이제 RSA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도 있겠지만 이 RSA든 아니면 대부분의 이 신원 기반이 아닌 시스템에서는 이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자가 직접 생성을 합니다. 사용자가 랜덤하게 생성을 해요. 물론 하나를 랜덤하게 생성하면 다른 하나는 뭔가 계산을 하겠죠. 어쨌든 사용자가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직접 생성을 한다. 생성을 해서 플러스 K를 인증기관에 보내서 이 플러스 K가 김상진 거다라고 보증을 해주게 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K, 개인 키는 인증기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발급할 때 여러분 PC에서 키들을 하게 되고요. 그 키들 중에 공개 키만 인증기관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기관도 개인 키가 없죠. 당연히 개인 키는 누구만 알아야 돼요? 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인데 이 신원 기반 공개키 시스템은 공개키를 계산하는데 그냥 랜덤하게 어떤 어떤 랜덤 값을 계산해서 그걸 공개키로 쓰지 말고 어떤 신원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공개키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신원 정보.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으면 여기다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신원 정보를 넣어서 이 나오는 결과값이 공개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마다 독특한 정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뭐 주민번호 뭐 이런 거예요. 주민번호 모두 다르니까 주민번호 넣으면 공개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주민번호로 만든 공개키는 누구만 써야 돼? 김상렬만 써야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주민번호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원 기반 시스템으로 공개키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의도는 인증서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신원 정보만 알면 그 사람의 공개키를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값을 이용해서 공개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번호는 각 사용자가 다 독특한데 여기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쓸만한 정보는 메일 주소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쓸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나랑 친한 사람들은 또는 여러분들도 쉽게 김상진의 메일 주소를 얻을 수 있죠. 홈페이지 가면 다 있으니까,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메일 주소를 쓴다든가 아니면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 건 친구의 휴대폰 번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공개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개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이 공개키와 개인키를 다 만들죠. 그렇죠? 인증서 쓸 때는 공개키를 개인이 다 만들어요. 근데 이 방식에서는 이제는 공개키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김상진은 김상진 걸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김상진 걸 만들 수 있어요. 김상진이 사용한 이 신원 정보를 알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응되는 개인키가 있어야 되겠죠. 공개키 시스템 쓰려면. 근데 이거에 대응된 개인키는 제가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공개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공개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공개키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거에 공개키를 만들 것이고 그럼 그거에 대응된 개인키를 만들 수 있으면 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으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가 뭔가가 아이디어가 조금 어긋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한 이 사람이 샤미르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공개키는 이렇게 편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공개키는 이렇게 편하게 만드는데 아무나 개인키를 만들면 안 되니까 개인키를 만들어주는 기관을 두자라고 한 거예요. 기관을. 그래서 PKG라고 하는 기관을 두게 됩니다. 이 PKG는 뭘 만들어줘요? 개인키를 만들어줘요. 개인키. 그래서 이 PKG는 뭔가 어떤 비밀 정보를 갖고 있는데 비밀 정보. 이 PKG는 이 비밀 정보랑 공개키를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어요? 개인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PKG는 김상진의 공개키에 대응된 개인키는 누구한테만 줘야 돼? 김상진한테만 줘야죠. 여러분한테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특성이 만족된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공개키를 만들면 이 공개키를 만들어서 이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면 누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할까? 김상진 말고는 못 풀겠죠. 이거에 대응되는 개인키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만들어준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인증서가 없어도 이 공개키, 김상진의 신원정보를 이용해서 만든 공개키는 그거에 대응되는 개인키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김상진만 갖고 있을 거다. 라는 가정하에 쓰시는 거예요. 얘는 그냥 랜덤 값이니까 이걸 보면 이게 김상진 건지 조재수 교수 건지 이재엽 교수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랜덤 값이니까. 근데 이거는 랜덤 값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만든 값이고 그거에 대응된 개인키는 이 사람들한테만 발급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만든 공개키는 그 사람 공개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쓸 수 있어요. 그게
신원 기반 시스템의 아이디어예요. 인증서를 없애자. 인증서를 왜 없앨까? 인증서가 있으려면은 아까 어제 설명드렸듯이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하는 복잡한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잘 갖춰줬다고 하는데 좀 더 간편하게 쓸 수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문제가 생깁니다. PKG는 뭘 갖고 있어요? 개인키를 갖고 있죠. 여기서는 개인키를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PKG는 이제 개인키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키를 갖고 있다는 것은 PKG는 김상진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상진한테 오는 모든 메시지를 풀어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 사람은 제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용자 걸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막강해요. 막강하면 암호 세계에서는 늘 권한을 분산하면 된다. 그리고 해서 땡쳐요. 권한 분산은 어떻게 해요? TN. 한 사람이 발급하는 게 아니라 T명이 합의해야지 발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T명이 다시 모이지 않는 한 못 만들어내요. 혼자는 못 만들어내요. 혼자가 갖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김상진의 개인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그러면 PKG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이 신원기반 시스템의 문제점은 권한 분산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면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한 어떤 시스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는 이 키는 오래 쓰면 안 좋아요. 어쨌든 키는 짧게 쓰고 새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키의 수명이라보다 하여튼 키는 오래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패스워드도 자주 바꾸라고 하는 것처럼 키도 자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새로 만들어서 요 랜덤 값이 내 거야 하고 또 쓰면 돼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이 공개 키를 바꾸려고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신원 정보를 바꿔야 돼요. 근데 신원 정보는 보통 여기 나와 있나? 불변 정보예요. 바꾸기 어려운 정보예요. 갑자기 공개 키를 바꿔야 돼서 내가 잘 쓰는 이메일 주소를 바꿔야 돼. 내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돼. 말이 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문제가 있어요. 얘를 보면 공개 키를 바꾸려면 요걸 바꿔야 돼. 요 신원 정보를. 근데 신원 정보는 내가 늘 쓰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잘 공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싫어요. 그러면 얘를 바꾸기 싫으면 뭘 바꿔야 돼? 얘를 바꿔야 되는데 PK 갖고 있는 비밀 정보를 저걸 바꾸면 내 것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용자 걸 다 바꿔줘야 돼.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신원 정보를 이용해서 공개 키를 계산한다는 것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는 그 신원 정보를 바꾸기 어렵다. 아니면 바꾸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못 바꾸는 키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키는 자주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바꿀 수는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든 해서 내 개인 키가 누가 칼을 팍 대가지고 달라 그래서 내가 줬어. 그러면 키를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키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는 바꾸기 어려운 정보야. 그럼 얘만 쓰지 말고 뭘 하나 더 쓰자. 그리고 필요하면 얘는 안 바꾸고 얘는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까지가 아이디어 나왔어요. 이것도 뭐 생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발급 날짜를 쓰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럼 발급 날짜를 쓰자고 하는 아이디어, 아니면 하여튼 동적 정보를 쓰자고 하는 아이디어의 문제는 뭘까요? 동적 정보를 쓰자고 하는. 동적 정보를 쓰면, 바꿔도 되는 정보를 쓰면 키를 바꿀 때 그것만 바꿀 수 있으니까 뭐 편리한 점은 있겠죠. 키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은 인증서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저 상대방이 뭐만 알면 돼. 잘 알려진 신원 정보만 알면 돼요. 이메일 주소만. 근데 이제는 뭘 알아야 돼? 뭐 동적 정보를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게 발급 정보든 뭐든 간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알기가 힘들어지죠. 원래는 이거는 뭐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는 지인들끼리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저 지인하고 뭐 암호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 공개키 만들어서 싹 주면 되는데 이제는 동적 정보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이 발급 정보예요. 그럼 이 발급 정보라는 게 뭐냐면 매일 바꾸면 안 되지. 응? 매일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3월 1일이라고 쓴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자. 고정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가 3월이에요. 그럼 3월이면 2019년 3월 1일 날로 해서 키를 만들어서 암호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상진은 한 달에 한 번은 뭘 해야 돼? 개인 키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개인 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은 못 바꿔. 못 바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는 아직은 뭔가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인증서라는 기술 쓰네? 그러면 인증서 말고 뭐 다른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뭔가 돈벌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연구를 할 때 석박사에서 연구를 할 때 좋은 연구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한 것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신원 기반 시스템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봤던 게 대칭, 공개키. 대칭과 공개키 알고리즘이고 대칭과 공개키 알고리즘은 주로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쓰이고 공개키는 추가적으로 개인키로 암호화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증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또 뒤에 설명드리고요. 해시 함수. 해시 함수는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배웠으면 거기도 해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렇죠? 자료 구조에서 데이터에서 자료 구조에서 해싱을 해요. 자료 구조에서 해싱하는 것은 검색을 O1에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충돌이 나면 O1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충돌이 날 수 있어요. 여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임의의 크기를 항상 정해진 크기의 값으로 계산을 해줘요. 해시 함수는 뭐 160비트다 해시 함수가.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넣는지 간에 늘 결과는 160비트가 나와요. 160비트. 계산이 용이하다. 해시 함수는 무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매우 큰 데이터도 160비트를 계산해내는데 금방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여러 알고리즘의 해시 함수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함수예요. 근데 이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 한쪽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 거꾸로는 계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방향성은 입력을 모르는 해시값 y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 y로 매핑이 되는 x를 찾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x 프라임이라고 쓴 거는 x로 내가 이걸 계산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정의어 있고 치역이 있을 텐데 이 치역은 160비트예요. 뭐 160비트 아니라 다른 비트라고 해도 정해져 있어요. 이쪽은 엄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함수니까 여기 있는 값에 대해서는 다 어떤 값으로 매핑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거보다는 커. 그러면 여러 개가 하나로 매핑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매핑이 되는 게 충돌이 일어났다 그래요.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무지 큰 입력의 데이터 범위를 작은 범위로 줄이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해요. 우리가 모두 100 한다. 모든 수를. 그러면 100 이하 수로 되겠죠. 그러면 어떤 충돌되는 수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일방향성 원웨이라고 하는 것은 요 노란 거를 줘. 그러면 얘나 얘도 다 노란 거로 매핑이 되죠. 얘를 찾아도 되고 얘를 찾아도 다 깨지는 거예요. 나는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했다고 해서 꼭 얘를 찾지 않더라도 얘만 찾을 수 있어도 일방향성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해시 함수가 일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졌을 때 얘에 대응되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보면 되겠지. 근데 해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를 들면 4비트다. 얘가 결과가 4비트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4비트로 축소를 해요. 그러면 몇 개의 데이터를 해시해 보면은 특정 값 하나를 찾을까? 균일하게 얘가 값들이 매핑 된다고 치고 4비트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6가지죠. 그럼 16개의 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해시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뭐 2로 매핑된 거 하나 찾고 싶다. 그럼 16개를 해보면 2로 매핑된 거 하나 찾을 수는 있겠죠. 왜? 균일하게 매핑이 될 테니까. 그러면 160비트면 160비트, 2의 160승을 해보면 돼. 해보면 내가 특정한 X값으로 매핑되는 뭘 찾을 수 있어요? 해시, 입력을 찾을 수 있죠. 근데 2의 160개라는 게 상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걸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160비트. 그래서 지금 요즘은 160비트도 약하다 그래서 256비트를 써요. 그래서 일방향성은 이 크기에 의해서 좌우돼요. 안전성이. 그 다음에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충돌도 찾을 수가 없어야 돼요. 충돌을 찾을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충돌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약한 충돌, 강한 충돌. 얘가 찾기 더 어려운 거예요. 얘가 찾기 더 쉬운 거예요. 약한 충돌은 뭐냐면은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줘요. 그러면 해시 함수는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 알고리즘도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랑 똑같이 매핑이 되는 얘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약한 충돌이에요. 강한 충돌은 그냥 주고 똑같은 거로 매핑이 되는 애들을 찾아라. 뭐 녹색 두 개를 찾든 노란 거 두 개를 찾든 하늘색 두 개를 찾든 뭐만 찾으면은 충돌을 찾은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찾기 쉬워? 뒤에 게 찾기 쉽죠. 얘를 생일로 비유하면은 김상진이 주어졌는데 김상진과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뭐예요? 약한 충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생일이 같은 임의의 쌍을 찾자. 그러면 그거는 강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찾기 쉽냐? 강한 충돌. 찾기 쉬워요. 그럼 생일로 비유하면
저랑 생일이 균일하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생일은 보통 균일하지 않죠. 태어난 날짜들은 보통 균일하진 않아요. 우리가 선호하는 날짜도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생일이 균일하다고 쳤을 때 저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50% 되기 위해서 여기 몇 명이 있으면 될까? 생일이 365일 일 중에 하나야. 그러면 그냥 180명 정도가 있으면 저랑 생일이 같을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겠죠. 그렇죠? 50%. 180명 정도. 반. 그러면 160비트면은 2에 155승 개의 개수를 모으면은 그 중에 하나는 똑같은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런데 얘는 달라요. 얘는 생일로 치우면은 23명만 있으면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생일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가 돼요. 23명. 이 23명이라는 게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루트를 씌워요. 360의 루트를 씌우면 대략 한 20명이 나와서 23명만 있으면 50%가 된다. 50%. 그래서 그거를 생일 파라독스라 그래요. 파라독스는 아닌데, 왜냐면 수학적으로 딱 계산할 수 있는데, 워낙 생각한 것보다 그 수치가 낮기 때문에 생일 파라독스라 그래요.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160비트가 있다. 해시함수가. 역을 찾으려면 2의 160승계를 뭔가 해보면 찾을 수 있어요. 약한 충돌 찾으려면은 159승, 159승 해보면 돼요. 저거의 반. 159승 해보면 돼. 그런데 약한 충돌. 이미의 똑같은 값으로 매핑되는 두 개를 뭔가 찾으려고 그러면은 2의 160. 그래서 2의 80승계만 해보면 돼요. 그래서 160을 256으로 늘리면 얘네는 이 정도 늘어나지만 이거에 안정성은 뭐가 돼요? 128비트 안정성밖에는 안 돼요. 물론 128비트도 꽤 큰 거예요. 그래서 루트. 그래서 요걸 생일 패러독스로 한다. 충돌을 찾을 수 없어야 된다. 충돌을 찾을 수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설명드릴 블록체인에서도 이 해시 함수가 많이 사용이 돼요. 채굴하는 것도 그 해시 함수를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해시 함수의 용도. 여기서 예제 나오네. 용도. 해시 함수의 용도. 나중에 해시 함수와 관련된 챕터가 별도 있는데 이게 소개 챕터니까 세 가지만 여기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것도 거기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전자 서명을 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여기 빼먹어 있는데 얘의 이름을 메시지 지문이라 그래요. 메시지 핑거프린트.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해시한 값을 그 메시지에 뭐다? 지문이다. 그러면 제 지문은 뭐가 뭐예요?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저를 식별하는데 대신할 수 있는 정보죠. 마찬가지로 해시 함수도 이 메시지가 있을 때 이거의 해시 값은 이 메시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자 서명할 때 메시지에다가 직접 하지 않고 해시 값으로 하냐? 메시지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어요. 뭐 영화 파일을 한다. 막 요즘 뭐 블루레이 하면 막 9기가 됐다. 9기가의 메시지를 암호화하면은 암호화는 보통 128비트 암호하면 몇 비트가 나와? 128비트가 나와요. 9기가 암호하면 9기가짜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9기가의 메시지를 서명하기 위해서 전자 서명 값이 9기가야.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기가를 해시해요. 해시하면은 몇 비트? 160비트나
256비트로 줄어요. 그럼 이 266비트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요 M에 대한 서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크기를 줄여가지고 서명의 크기도 줄이고 서명을 계산하는 비용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충돌 회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돌 회피성.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충돌 회피성. 왜? 이 메시지가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충돌을 찾을 수 있어요. 뭔가 신기해서. 그래서 내가 요 값하고 같은 M 프라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명을 해놓고 메시지 M에다 서명을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야? 나 메시지 M에다 서명한 적 없다. 뭐에다 서명했어요? M 프라임에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찾을 수 있으면은 이런 전자 서명 응용에서 큰 문제가 돼요. 근데 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계산적으로. 그래서 요 할 때는 전자 서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시를 또 많이 써요. 왜? 이 M이 바뀌면 해시의 M 값은 또 바뀌겠죠.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다운받을 때 그 소프트웨어 해시 값도 주고 해요. 그래서 확인하라고.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용도로 써요. 메시지와 해시.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할 때도 파일과 파일의 해시 값을 따로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내 의도하지 않게 바뀌었어. 그러면 새로 해시 값을 계산해서 저장됐던 해시 값 비교했는데 달라. 그러면 파일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그 바이러스 검사도 했어요. 왜냐하면 exe 파일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가 옛날에 침투했을 때는 exe 파일에 있는 코드들을 자기 코드로 바꾸는 거였었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exe 파일에 있는 코드에다가 자기 코드를 넣어서 자기 복제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거죠. 그러면 exe 파일에 원래 exe 파일에 내가 해시 값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뀌면은 얘는 뭐야? 바이러스를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시가 그런 용도로 쓰여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더 똑똑한 사람은 M을 M 프라임으로 바꾸면서 모두 바꿔놓으면 될까? 해시 값도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해시 값을 가지고는 무결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나 해시를 계산 못하게 해시 계산할 때 뭘 넣을까요? 키를 넣게 됩니다. 키. 그래서 키를 넣는 해시 함수를 우리가 맥이라 그래요. 맥. 뒤에 나오는데 맥이라 그럽니다. 맥.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안전한 방법은 맥 값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는 M을 바꿀 수는 있겠죠. 이게 파일이면 파일은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얘도 바꿔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메시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키도 필요해요. 키가 없으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해요. 우리가 통신할 때도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줄 때도 메시지를 보내고 맥 값을 같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맥 값을 보내려면은 만든 사람하고 수신한 사람이 뭘 갖고 있어야 되나?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즉, 여기서 쓰는 K는 무슨 키? 대칭 키예요. 생성한 사람이나 확인한 사람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생성한 사람하고 확인한 사람도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맥이란 얘기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무결성의 해시 함수를 쓰기도 하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시 함수보다 뭘 쓴다? 맥을 쓴다. 그리고 마지막 해시 함수 용도로 패스워드 해싱.
우리가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쓸 때 여러분들 식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패스워드 인증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갈 때 제 아이디가 상진이면 상진, 그리고 제 패스워드 바보, 이게 쫙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보호되든 안 되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만약에 오면 상진이라는 계정명이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바보라는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바보란 저장되어 있는 정보랑 여러분들이 친 정보랑 비교해서 일치하면 맞네. 그래서 인증을 해주는 거고 틀리면은 빠꾸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바보를 그대로 저장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 패스워드 파일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버 같은 데 접근해 가지고 뭘 훔쳐내요? 요 패스워드 파일을 훔쳐내든가 아니면 이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DB 파일을 훔쳐내는 거예요. 근데 그 DB에 패스워드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S코드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의 패스워드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를 해놔요? 해시를 해놔요. 해시를. 그러면은 요 값이 오면 바로 확인이 안 되고 얘를 뭘 해줘야 돼? 패스워드가 오면 뭘 해요? 해시를 한번 해요. 해시를 해서 이 해시 값하고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이 같은지를 보고 같으면은 어떻게 돼? 오케이. 인증되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 이런 방식에서는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패스워드 알아낼 수 있을까? 아까보다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다고 힘든 건 아니에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을 뿐이지 사전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패스워드, 그 가능한 패스워드를 가지고 해시값을 쫙 계산한 다음에 비교해 보면 아, 얘는 바보 쓰는구나, 얘는 베이비 쓰는구나 알 수 있어요. 또 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또 바보를 썼어. 그럼 해시값을 하면 이 두 개 값이 뭐가 될까? 같아지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뿌립니다. 소금. 솔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서 랜덤한 값을 조금 더 뿌려요. 근데 그거는 저 챕터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해시 함수 갖고 많이 하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전자 서명에 쓰이고, 전자 서명이 왜 쓰인다? 비용을 줄이고 서명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쓰인다.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인다.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해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무결성 할 때는 맥이라는 거를 쓴다. 맥. 메시지 인증 코드. 맥. 그리고 이 무결성을 보장할 때는 맥을 쓸 수 있는데 맥을 안 쓰고 아직 안 배웠지만 전자 서명을 쓸 수 있어요. 전자 서명. 전자 서명이면 여기에 또 해시로 해서 보통 들어가는 거죠. 해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고 얘도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요 두 개의 차이는 뭘까? 성능은 누가 더 좋아요? 맥이 훨씬 좋습니다. 맥. 얘는 공개키 기반 기술이에요. 전자 서명이라는 거는. 그래서 성능이 떨어져요. 얘가 훨씬 빠르고 좋다. 근데 얘는 이 K가 무슨 키? 대칭 키예요.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얘를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K가 필요하죠. 공개키. 공개키는 비밀을 요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많은 사람이 확인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얘는 만들 수 있어요. K를 아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부인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뭐가 더 확실해? 아랫게 더 확실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다수가 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K를 줘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 K를 주는 순간 그 사람도 생성할 권한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메시지를 보낼 때 비밀성도 보장하고 싶고 무결성도 보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암호하고 메시지에 대한 맥값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두 개의 메시지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래요. 이 맥은 M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노출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결성과 비밀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싶으면은 이 방법을 쓰라고 제한이 되어 있어요. 표준에서. 요거를 인증 암호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암호문에 대한 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는 노출이 돼도 되죠. 그렇죠? C를 안다고 M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받은 C에 대해서 이 맥값이 맞으면은 이 C는 변조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C를 풀어서 나오는 메시지도 변조될 수 있을까요? 안 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의 비밀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안전하게 보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